대단한 거 말고요. 정말 집에서 따라하기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방법을 저희가 이제 알려드리기 전에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질문이 지금 막 쏟아지고 네, 있다는 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질문인지요. 기미를 없애기 위해서 미백 크림을 바르고 있는데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확인하면 될까요? 하셨어요. 미백 크림. 네. 선생님, 미백 크림을 기미를 없애볼까 해서 바르고 있는데요. 네,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네. 네, 질문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기미가 옅어지면 효과가 있는 거고. 여하간 아마 좀 짧은 시간 동안 바르신 것 같은데요. 네. 기미 연고는 주로 4주 이상을 열심히 발라야 이제 효과가 나타납니다. 네, 그러니까 4주에서 8주, 그러니까 한두 달을 열심히 바르시는데 중요한 거는요. 기미 연고 성분상 많이 바르시면 좀 자극이 되고요. 햇빛에 예민해질 수 있으니까 저녁에 소량만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저녁에 소량만요. 그럼 불 끄고 이제 깜깜한데 피부가 이제 약 효과를 받을 수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이제 1시 28분인데요. 질문 하나 더 받아보겠습니다. 비타민 D를 위해 햇볕을 쬐라고 하는데 맞아요. 피부를 위해선 쬐지 말라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네. 진짜 맞아요. 저도 그 질문 하고 싶어요. 진짜. 네. 햇볕 쬐다가. 네. 우리가 자외선을 쬐는 거는 우리 그 신체 건강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외선을 얼굴 말고 어떤 신체적인 팔이나 몸통으로 이렇게 쬐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이제 선글라스를 쐬는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이런 비타민 D가 되려면 이제 선글라스 벗고 좀 같이 쬐는 게 많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피부를 위해서는 특히 기미나 검버섯을 위해서는 이 광대 부위에는 이제 아무래도 선크림을 바르고 다른 부위에 햇빛을 쬐서 비타민들을 유도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좋겠네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내 이제 피부는 소중하니까요. 네. 소중하죠, 정말. 네. 네, 기미와 검버섯 예방을 위한 꿀팁을 저희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한동아 한의사가 강력 추천하는 기미와 검버섯 예방과 완화를 위한 방법인데요. 집에서 따라하기 쉬운 건 물론이고 큰 돈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한동아 한의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선생님만의 특별한 방법을 저희가 이제 엿보기 전에 한의학적으로는 기미와 검버섯의 발병 원인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가요? 네. 한의학적으로도 이제 기미나 이제 검버섯은 노화로 보는 건 동일한데요. 네. 다만 이제 기미도 검버섯도 이제 발병 부위에 따라서 문제를 파악하고 치료를 했죠. 근데 이제 과거부터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주로 얼굴 쪽에 나타났을 때 가장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그래서 과거에도 안면부에 생긴 것들이 치료 대상이 됐습니다. 이제 한의사에 보면 기미를 한자어로 감반이라고 했는데요. 네. 동의보감의 이제 구절을 이제 읽어보면 풍사가 피부에 들어오거나 담이 장부에 스며들면 얼굴에 기미가 생긴다. 또 간에 병이 들면 얼굴에 기미가 생기고 생기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방금 이제 들어보시고 깜짝 놀라실 텐데 이제 장부로 간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실제로 간에 염증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한의학에서는 오장육부에 감정이 이렇게 서려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간의 감정이 분노입니다. 근데 요즘으로 따지면 스트레스죠. 그래서 이제 이 분노를 좀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것도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기미나 검버섯도 이제 치료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기계를 이용했잖아요. 네. 근데 옛날에는 이런 기계가 없어서 없죠. 중요한 게 환자의 얼굴을 보고 이 환자의 증상을 치료하는데 오장육부의 증상이 얼굴에 나타난다. 그걸 관형 찰색이라고 해서 이렇게 진단법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관형 찰색. 이제 색을 관찰하고 형태를 보는 거네요. 예, 기미나 검버섯이 나타나는 이제 부위에 따라서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건데, 궁금합니다. 예, 설명 좀 해주실까요? 이제 얼굴에는 이제 오장육부가 있다고 이제 보는 이론인데요. 만약에 이제 기미가 이마에 주로 분포되어 있다고 하면 심장, 그 다음에 이제 눈 주변과 양쪽 뺨은 왼쪽 뺨은 간, 오른쪽 뺨은 폐. 그래서 양뺨은 간과 폐, 코 부위는 비위, 특히 췌장,
마지막으로 턱은 콩팥이나 자궁에 관련된 이제 부위로 봤죠. 근데 아. 과거에는 이제 해당 부위에 잡티가 있거나 색이 변하거나 뭐 좁쌀 모양의 붉은 반진 등이 생기면 이 장기에 관련 장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제 얼굴에 어떤 트러블이 생기면 한의학적으로는 얼굴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 장기 또는 기혈의 문제, 심리적인 문제 등 다양한 형태로 접근해서 해당 피부뿐만 아니라 동시에 몸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여겼죠. 네. 저도 빨리 이게 치료를 해야 되겠다. 왜냐면요. 네. 어떨 때는 초췌하니 화장 안 하고 이렇게 검버섯 있는 데로 나가잖아요. 네. 나는 이제 즐거워서 나왔는데 친구들이 어머 너 뭔 일 있니? 너 무슨 일 있구나. 그러니까. 인사부터 그러고 받으면요. 네. 되게 기분이 그렇죠. 예. 검버섯 빨리 치료를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희가 말씀을 듣는 동안에 테이블 위에 제가 지금 주스를 받았어요. 네. 여기 지금 파파 주스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 파파 주스가 대체 뭔지 네. 약간 아버지가 만들었나요? 아니 그런 거 있잖아. 한의사 아빠가 만들어서 선생님이 파파. 나오셨는데 이걸 주니까 약간 한약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색은 굉장히 네, 예쁜 너무 네, 아름다워. 아주 주홍빛을 띠고 네. 있습니다. 이거 그냥 마시면 되는 건가요? 일단 질문이 너무 많으세요. 일단 네. 맛을 한번 보시고 제가 이제 피부에 약간 이렇게 뭐 트러블이 좀 생기는 느낌이 있다고 네. 하면 이거를 만들어 마십니다. 그래요. 묻지도 한번 따지지도 맛을 말고 한번 보시죠. 마셔보겠습니다. 뭘로 만들었는지 궁금하네. 나 그래도 궁금해서 냄새 맡아봤어. 야, 근데 맛있다. 이거 뭐지? 맛있어요. 그리고 선생님 시원해요. 야, 저 진짜 아니 근데 약간 원샷 냄새를 했거든요. 뭐 하나 잡았어. 뭐요? 근데 약간 고추 같은 뭘 갈아 넣는지 조금 달달한데? 아리송송합니다. 고추 비슷합니다. 그래요? 약간 그런 향이 있는 향이. 고추예요. 연한 고추. 야, 이 파파주스 정체가 정말 궁금한데. 뭘까요? 이거는 네, 우리 한동화 한의사님이 과일인 것 추천하는 같은데? 파파주스. 지금부터 좀 본격적으로 알려주실까요? 네. 제가 이제 공개하는 것보다는 네. 우리 노고은 선생님께서 요리연구가께서 재료에 대해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파파 주스가 뭔가요, 노가운 네, 선생님? 파파 주스의 정체는 바로 이 파프리카와 파인애플에 올리브유를 넣고 간 주스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고추향 같은 게 난다 그랬죠? 그러니까요. 파프리카. 파프리카였구나. 달달한 건 파인애플. 네,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재료 굉장히 간단한데요. 파프리카 넣어주시고요. 파인애플. 네, 파인애플도 그래서 넣어주시고요. 파파군요. 그러니까요. 올리브유를 넣어주시고 올리브유. 그리고 꿀은 선택입니다. 전 넣어주세요. 많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넣고요. 갈아주시면 됩니다. 재료는 간단하네요. 진짜 네, 간단하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아침에 저렇게 이렇게 갈아주시면 네. 파프리카, 파인애플, 올리브유 너무 간단한데요? 야, 그래서 색깔도 저렇게 예뻤구나. 네, 색이 굉장히 예쁘죠? 이걸 한번 제가 따라 근데 올리브유가 들어갔다고 하기에는 전혀 그 기름의 그런 느낌이 없어서 훌훌 넘어가던데. 왜냐면 과일하고 채소가 양이 워낙 많이 들어가서 이야. 야, 온 가족이 마셔도 너무 좋겠네요. 이렇게 하면 완성입니다. 야. 네. 자, 그러면 요 파파 주스를 한동화 선생님께서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파인애플, 파프리카, 올리브유. 네. 요렇게 선생님께서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일단 궁합이죠, 궁합. 궁합. 궁합과 이제 효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파인애플에는 비타민 C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파인애플 반쪽을 먹기는 굉장히 좀 많은 양이지만 그러면 충분한 양의 비타민 C를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고추라 그랬는데요. 네. 고추와 파프리카는요, 가지과로 엄마가 같아요. 그래서 약간 고추가 내가 귀신이요? 네네, 내가 모르셨군요. 코가 귀신이요. 그러니까. 그래 파프리카는 색깔마다 이제 효능이 좀 약간 다른데 특히 주황색 파프리카는요 베타카로틴 성분이 많아서 멜라닌 색소를 억제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미나 검버섯 예방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검버섯이요? 네. 제가 많이 먹어야 네, 되겠네. 네. 그리고 노화 방지에 좋은 항산화 작용은 물론이고 올리브유 말씀하셨잖아요. 네. 올리브유를 그냥 맛으로 넣은 게 아니라 파프리카에 들어있는 지용성 베타카로틴 성분이 올리브유가 들어가면 흡수율이 5배나 올라가기 때문에 이유가 첨가한 있으시네. 것입니다.
네, 피부에 좋다고 하니까 우리 조광래 선생님이 아까 저기 파파주스 완샷을 하시더라고요. 잔을 딱 내려놓으신 걸 제가 봤는데 아침에 이 주스 한 잔 마시면 그냥 뭐 그날은 비타민이나 뭐 영양제는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네. 그렇죠. 네. 그 정도는 아니고 영양제도 드시면서 이것도 만들어 드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주스에 이어서 소개해 드릴 것은 바로 물과 차인데요. 네. 요즘 말로 가성비 갑이라고 할 수 오.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곳으로 끓인 물입니다. 자, 뭘까요, 네. 노고운 선생님? 바로 하나, 주인공을 둘, 셋. 이것입니다. 잠깐만. 홍삼인가요? 뭐 나무예요? 나무? 네, 이거는 말린 둥글레 뿌리입니다. 둥글레 뿌리요? 둥글레 그 뿌리. 볶은 둥글레 차는 이제 들어봤는데 말린 둥글레 뿌리로 물을 끓여 마시면 그러네요. 어떻게 뭐 더 좋은 건가요? 뿌리. 어떻습니까? 이제 보통 이제 과거부터 이제 둥글레는 약초로 썼는데 이제 볶았다고 하시는 시중에 유통되는 것은 맛을 좋기 위해서 했던 네. 거고요. 과거부터는 그냥 단순하게 쪄서 말려서 끓여서 먹기도 했습니다. 둥글레는 이제 한약 이름으로 황정 또는 위우라고 하는데요. 한의사에 보면 맛이 달고 약성이 평이하면서 독이 없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둥글레 뿌리를 약으로 사용했는데 말린 것을 이제 지금처럼 끓여서 차처럼 또 이제 물처럼 마시게 되는 거고요. 특히 둥글레는 오랫동안 복용하면 얼굴에 이제 한의사의 기록입니다. 둥글레는 오랫동안 복용하면 얼굴에 검버섯이 없어지고 안색이 좋아지면서 피부에 윤기가 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중에 차는 이제 둥글레 차는 뭐 이렇게 제가 이제 뭐 그 제품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네. 주로 맛 때문이라면 맛있긴 해요. 그렇죠, 맛있죠. 볶았기 때문에. 맛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드신다고 한다면 네. 직접 뿌리를 구해서 끓여서 드시는 거는 효능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네. 챙겨 드시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요, 선생님. 지금 그 둥글레를 뿌리를 쪄서 말린다라고 하셨는데 홍삼도 원래는 그렇게 만들지 않나요? 그렇죠. 쪄서 말리죠. 네네. 그러면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쪄서 말린 거는 이게 뭔가 효과가 더 좋은가 봐요. 이제 보통 이제 어떤 특정 약초를 예. 찌거나 볶게 되면요, 예. 몸을 보호하는 부작용을 좀 줄이고 몸을 보호하는 효과가 좀 더 크다고 네.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둥글레 차가 이제 좀 몸을 좀 보호하고 따뜻하게 한 성질이 있어서 더 그렇게 보호하기 때문에 피부에 이렇게 좀 좋게 작용하는 역할도 하나 봐요. 그렇죠. 이제 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과거에 흉년이 들잖아요. 네. 먹을 것이 없었죠. 둥글레 뿌리가 구황식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둥글레 뿌리를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쌀이 없을 때 네. 둥글레만 끓여 먹어도 그러니까 통째로 먹는 거죠. 가루 내서 죽처럼 씌워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고 건강해질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좋은 둥글레 뿌리 노고은 선생님은 어떻게 복잡하게 만들어 드실까요?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정말 간단한데요. 네, 이 말린 둥글레 뿌리를 준비를 했고요. 네. 이거를 흐르는 물에다가 씻어주세요. 이제 좀 씻어서. 네. 이렇게 씻어주시고, 그리고 제가 미리 물을 조금 끓이고 있었거든요. 네.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 둥글레 뿌리가 한 6개 정도면은 물 7컵, 1.4리터 정도가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넣으시고요. 네, 끄시라고 하지 끓이시면 마요. 돼요. 끄시라고 하지 이렇게 마요. 끓여주시면 되는데요. 아. 지금 좀 미리 끓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구수한 향이 이렇게 퍼지잖아요. 이게 올라옵니다. 다예요? 이렇게 한 20분만 끓이시면은 완성입니다. 와, 정말 간단하네. 이렇게 20분 하면은 만에. 네. 네. 그러면 이 이제 미리 끓여놓은 네. 짜잔 예쁜 둥글레 뿌리차가 연성이 됐습니다. 둥글레 뿌리차. 네. 색깔도 곱다. 둥글레 차가 여기다가 이제 탄생이 넣도록 됐는데 하겠습니다. 네. 저 물은 그러면은 이제 목마를 때마다 물 대용으로 이렇게 계속 마셔도 괜찮은 건가요? 네, 그렇죠. 이제 아까 이제 구황식품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밥 대신 먹었기 때문에 그냥 물 대신 그렇군요. 목마를 그래서- 때 아무 때나 드셔도 독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좀 한 잔씩 따로 놨거든요. 네, 있어요. 예, 좀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어우, 맛인지. 구수하다, 진짜로.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마시는 차는 둥글레 차가 아니라 다른 차입니다. 이거 뭘까요? 뭐죠? 이게 달달한데요? 이거 둥글레 차입니다. 달아요. 어. 네. 물이 굉장히 시원해요. 구수하고. 시중에 파는 둥글레 차와는 또 조금 다른 맛인데 뭘까요? 한데요. 네. 달짝 꿀도 넣어주셨나 봐.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뭘까요? 지금 막 헷갈려 하시는데 노고운 선생님께서 만드셨던 둥글레 차는 여러분들이 맛을 못 보고 계신 거고 네. 네. 이거는 새로운 아. 특급
비법인데 네. 절대 못 맞추실 거예요. 이게 뭘까? 잠깐만요. 그러면은 일단 둥글레차 만드는 방법부터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까요? 네, 둥글레채 만드는 방법입니다. 네. 냄비에 물 7컵과 깨끗이 씻은 둥글레 뿌리를 넣고 약한 불로 20에서 30분 정도 끓여주시고요. 완성된 차는 식힌 뒤에 냉장 보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따뜻하게 드셔도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둥글레차 조리법을 이제 소개시켜 드렸고요. 네, 저희가